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회계 이론 제대로 알기, 우리 교재 내용은 57페이지 내용이 되겠고요. 기타의 당좌자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기타의 당좌자산에서 단기대여금 먼저 살펴볼 건데, 자, 단기대여금은요, 자금을 대여하고 우리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단기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1년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장기대여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자, 이 장기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당좌자산에 포함이 안 되고 이제 비유동자산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주임종 단기채권 내용이 되겠는데, 자, 앞글자를 하나씩 딴 건데요. 주주, 임원, 종업원에서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주임종 단기채권, 우리가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래서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을 우리가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미수금과 미수수익이 있는데요. 미수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금은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거래에서 우리가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에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일반적인 상거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라고 했었죠. 자, 이외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나눠서 표현을 했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건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걸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 매출채권에서 돈을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 그리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미수금에서는 돈을 못 받아도 미수금, 그리고 어음을 받아와도 미수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이 맞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거래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거래 먼저 보면,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 우리 장부가액 100만 원짜리를 A 회사에 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뭐 어떤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금은 우리가 외상으로 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선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 자산이니까 대변에 기계장치 나올 거고요. 자, 이걸 우리가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돈을 못 받아서 미수금으로 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거래를 보니까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 마찬가지 장부가액 100만 원짜리고 A 회사에 1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어음으로 받았는데, 이번엔 약속 어음으로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분계는 미수금으로 나온다. 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고 미수금에는 따로 개정 과목을 더 추가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 개정 과목을 설정할 때는요, 우리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아니면 금액이 크거나 둘 다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충족을 시켜야 개정 과목을 따로 나눠주는데, 지금 이 미수금은 어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미수금 하나로 통합해서 개정 과목으로 표시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수수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미수수익은요,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지만 결산일까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은, 수입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단기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이 미수수익은 우리가 발생주의에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인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10월 1일에 6개월간 이자율 10%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돈을 빌려주고, 자, 원금과 이자는 상환일에 전액 수령하기로 하고 우리가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 대해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우리 대여금, 6개월간 빌려준 거니까 단기 대여금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대변에는 우리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밑에 문제를 보니까 12월 31일에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위에 있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을 계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못 받은 걸 이제 인식을 하고 그만큼을 수익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요. 자, 우리가 10월 1일에 돈을 빌려줬고요. 그리고 나중에 3월 31일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회수를 할 건데, 그 사이에 12월 31일에 지금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살펴보면, 자, 100만 원을 지금 10%로, 이자율 10%로 빌려줬으니까 이자가 원래 1년에 10만 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빌려준 기간이 6개월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3월 31일에 5만 원을 받을 거고 그리고 원금인 100만 원도 같이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100만 원과 5만 원을 같이 받을 건데 자, 우리가 중간인 이 12월 31일에 올해의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눠보니까 3개월과 그리고 내년에 또 3개월 자, 이렇게 기간이 나눠지죠. 그러면 이 5만 원을 자, 우리 X1년도에 2만 5천 원만큼 이렇게 인식을 하고 X2년도에도 2만 5천 원만큼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인식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2만 5천 원만큼을 12월 31일에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계정으로 올려놓고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3월 31일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이렇게 2만 5천 원씩 계산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31일까지 지금 회계 처리가 끝난 거고 이게 이제 3월 31일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때 100만 원과 5만 원을 같이 돈을 수령하게 되겠죠. 이 거래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X2년 3월 31일에 전년도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100만 원이었고 이자 5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과 5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105만 원이 들어오면 되겠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겠고요. 자, 대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빌려줬었던 돈인 대여금을 회수한 거니까 대변에 대여금 100만 원 들어올 거고 자, 작년에 12월 31일에 우리가 미수 수익으로 인식한 2만 5천 원이 있고요. 올해 수익으로 올려야 되는 2만 5천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가 자, 보통예금 차변에 10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대여금 100만 원, 그리고 작년에 12월 31일에 우리가 차변에 미수 수익으로 올려놨던 2만 5천 원과 이번에 수익인 X2년도의 수익인 이자 수익이 2만 5천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점에 따라서 결산하는 시점이냐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받는 시점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분계가 달라질 거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선급금 보겠습니다. 자, 선급금은요 계약금 성격으로 우리가 미리 지급한 대금을 선급금이라고 하고 자, 이 선자는 먼저 선자 그리고 급자는 지급했다는 뜻이죠. 먼저 지급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성격으로 우리 그 실무 수행이랑 이론 문제를 풀 때 이제 계약금으로 설정이 많이 돼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 자, 상품 100만 원어치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자, 이 계약금으로 우리가 매입 대금의 10%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우리 보통예금의 이제 10만 원만큼 10%인 10만 원만큼이 빠져나갔다라고 대변에 입력해 줄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먼저 준 돈이니까 선급금이라고 자산 계정으로 올려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선급금이 왜 자산이냐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선급금과 반대되는 거는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해서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해줍니다. 자, 선급금은 우리가 자산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수금은 우리가 부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선급금은요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먼저 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에 의해서 어떤 거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준 돈이니까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그래서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으로 놓는 거고 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금은 부채로 우리가 계상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선급금을 차변에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10만 원만큼 이렇게 입력을 해줄 거고요. 자, 이어서 자, 이 위에서 계약했던 상품이 도착해서 우리가 인수하고 상품을 받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 중에 선급금은 이미 내가 준 거니까 나머지 9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만큼을 외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변에 자, 우리가 상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면 되겠고 대변에는 이 선급금을 없애주면서 외상 매입금으로 부채로 처리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차변에 상품 100만 원, 대변에 선급금 10만 원. 이 선급금은 위에 있었던 이 선급금입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 9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실제로 선급금을 안 주고 그냥 처리했다면 보통예금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 보통예금 10만 원 주고 나머지 외상으로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 선급 비용 보겠습니다. 자, 단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 자, 올해 거 말고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해서 이제 차기로 넘겨주는, 이연해주는 경우를 우리가 선급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7월 1일 날짜로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또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7월 1일, 자, 그리고 우리 12월 31일이 있겠고, 자, 1년치니까 마찬가지로 내년도 이제 이후년도에 6월 30일까지 이렇게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돈을 지급했구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7월 1일에 우리가 화재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를 1년치를 선납했네요. 어느 시점에 준 거냐면 이 7월 1일에 100만 원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돈을 1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자, 발생주의에 따라서 올해 발생한 비용 반, 그리고 내년에 발생한 거 반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자, 기간을 나눠보니까 6개월이고요. 내년에도 6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0만 원을 50만 원씩 나눠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우선 7월 1일 시점에서 분계를 할 때는 그냥 바로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이제 보험료니까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을 써주시고, 대변에는 이제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다라는 의미에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자, 12월 31일에 이번에는 이 기간 미경과분을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미리 계산을 해놨죠. 올해에는 50만 원만 비용이고요. 내년에 50만 원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 보험료 차변에 100만 원으로 올라갔던 거 대변에 50만 원만큼 줄여주면서 그걸 우리가 선급 비용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선급 비용으로 표시가 되겠는데, 자, 최초 분계는 자, 이 밑에 써보면 자, 보험료가 차변에 100만 원만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 돈으로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보험료 계정이 지금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실제로 손익계산서를 가서 보면 우리 보험료가 50만 원으로 표시가 되겠고, 자, 재무상태표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기 있는 선급 비용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선급 비용이 자, 50만 원만큼 이렇게 추가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절차가 이제 결산 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결산이 이루어진 거고요. 자, 그래서 그림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자, 7월 1일부터 우리가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우리가 보험료 지급하는 시점에서 분계를 우리가 차변에 보험료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이라고 해놨고, 자, 결산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분계를 했죠. 자, 선급비용 50만 원, 그리고 보험료 50만 원. 자,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방금 썼던 대로 보험료가 X1년도에 보험료가 50만 원만 올라가는 상태인 거고, X2년도에는 이제 선급비용으로 50만 원이 2월 되는 거죠. X2년도로 이렇게 2월 되는 거고, 나중에 X2년도 기중에 50만 원을 비용으로 다시 선급 비용을 대변에 써서 없애주면서, 자, 이거를 다시 보험료로 50만 원만큼 자, 이 X2년도 중에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1년도에 보험료가 50만 원이 되는 거고 2년도에도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간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결산 때 사용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가지급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전에 지급이 있었으나 그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하는 일시적인 계정 과목이고요. 내용이 확정되면 본래 계정으로 대체한다. 자, 일시적인에다가 이제 제가 좀 체크를 해놨는데, 우리 그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중에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 표시 금지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미결산 항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고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결산할 때 내용이 확정되면 우리가 본래 계정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이 홍길동이 있는데 출장을 가네요. 자, 출장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현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자산 계정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나중에 우리가 정산하기로 했다. 자, 출장비로 쓰라고 10만 원을 주긴 했지만 어디다 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장지에 가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 접대비가 될 거고요. 가서 광고하는 데 쓰면 광고 선전비가 될 거고, 뭐 나를 위해서 뭐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또 여비 교통비가 될 거고, 어느 비용으로 사용할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급금을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자, 차변에 가지급금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현금을 홍길동이 받아갔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급금 아직 어디다 사용할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자, 이제 홍길동 씨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보면은 다음은 홍길동의 출장비 사용 내역이고요.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자, 숙박비로 3만 원 쓰고 교통비로 5만 원 썼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아직 계정을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았었지만 자, 이런 두 가지의 계정 과목은 우리가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겁니다. 비용 계정이고요. 자, 그래서 8만 원만큼을 비용 처리할 거고 현금을 다시 회수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늘어났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2만 원 들어올 거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급금은 대변에 들어와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여비교통비 8만 원, 현금 2만 원, 그리고 가지급금 10만 원 이렇게 나올 거고 이 가지급금이 둘이 상계돼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사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가지급금 혹은 가수금 이런 것들은 없애줘야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